다음 키워드 준비해 오셨죠? 네, 보시면 이제 벽이 회전을 하면 금고가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연일 전두환 씨 비자금 관련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손자 전우원 씨의 주장입니다. 이게 만약에 사실이라면 무슨 007 영화 속 그렇죠. 장면처럼 막 들어가면 뭐 열려 있고 막 비밀 통로 있고 이런 건데 연희동 자택에 저런 금고가 있다 이런 주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전우원 씨는 폭로를 시작하면서부터 금고가 있다는 주장을 계속 해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온갖 꼼수를 부려가며 연희동 자택을 지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숨겨놓은 금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한 방송을 통해서 이제 벽이 회전을 하면 뭘 밀면 금고, 비밀 공간이 있다는 주장까지 한 겁니다.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좀 궁금해요. 일단 전우원 씨는 방송에서 연희동의 이제 자택 구조를 직접 이제 그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전 씨가 공개했던 영상 속의 스크린 골프장의 위치까지도 이제 설명을 했고요. 말도 안 되게 넓은 규모다 보니까 뭘 밀면은 뭐가 또 공간이 있을 거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전 씨 어머니 최모 씨도 옷장 문인지 뭔가 있는데 그거를 쭉 밀면 벽이 회전을 했다고 했습니다. 최 씨는 전두환 씨 비서들이 목동 아파트 한 채씩을 받아갔다고도 주장을 했습니다. 정말 사실이라면 충격적인데 일단 어쨌든 전두환 씨의 추징금 환수는 막혀 있는 상태고요. 전 씨가 2년 전에 사망을 하면서 추징 절차가 이제 중단돼 있는 그런 상황이죠. 추징금 2,205억 원 중에서 1,280억 원은 추징을 했고 아직도 900억 원 넘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가족 등의 상속자에게도 추징할 수 있게 하는 이른바 전두환 3법이 국회에서 발의는 됐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전우원 씨의 폭로를 계기로 다시 한번 논의가 되겠지만 어찌 될지는 장담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장담하기 어렵다. 이것 또한 좀 지켜봐야 될 이슈로 보여집니다. 네. 박진규 기자가 또 가져와 주시죠. 자, 박진규 기자의 백브리핑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가족 비자금 등을 폭로했던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가 오늘 광주를 찾았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했습니다. 전 씨는 그동안 소셜미디어를 통해 할아버지인 전두환 씨의 과거 잘못 그리고 가족들의 행태를 비판해왔죠. 오늘 전 씨는 광주에서 할아버지 전두환 씨에 대해 너무 큰 죄를 지은 죄인이고 학살자라고 했습니다. 먼저 정진명 기자의 리포트를 보고 전우원 씨를 직접 연결하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사죄의 큰절을 하는 젊은이. 전두환 씨 손자 전우원 씨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유가족 앞입니다. 전두환 씨 일가 가운데는 처음 하는 사과입니다. 유가족들은 이런 전 씨 손을 잡고 안아줬습니다.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축하합니다. 더 용기를 내. 전 씨는 할아버지가 5.18 학살의 주범이라고 말했습니다. 다신 있어서는 안 될 대학살의 현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비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주범은 그 누구도 아닌 저의 할아버지 전두환 씨라고 생각합니다. 전 씨는 국립 5.18 민주묘지로도 발길을 옮겼습니다. 5.18 최초 사망자 고 김경철 열사 묘를 시작으로 초등학교 4학년 희생자인 고 전재수군 묘까지 차례로 참배했습니다. 행방불명자와 이름 없는 무명 열사 묘역 앞에서도 일일이 머리를 숙였습니다. 겉옷을 벗어 묘비를 닦기도 했습니다. 5.18 당시 고등학생 아들을 잃은 어머니는 이 모습을 보고 울었습니다. 재하나, 전두환 손자가 와서 사과 안 난다. 5월 단체는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하며 오히려 위로했습니다. 할아버지의 잘못을 사죄하고 사과하기 위해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전우원 씨의 광주 방문 용기에 박수를 보냅니다. 시민들은 사죄의 진정성을 계속 보여주기를 바랐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 마음이 좀 변치 않고 좀 굳건하게 잘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정작 사죄해야 할 가해자들은 아직 침묵하는 현실. 피해자들은 전 씨의 행보가 더 많은 양심 고백과 사죄로 이어지기를 바랐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지난 금요일 광주를 찾은 전두환 씨의 손자 전우원 씨의 사과를 많은 사람이 지켜봤습니다. 전우원 씨의 사과는 사실 갑작이었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가족에 대해 폭로하고 며칠 뒤엔 마약을 하더니 또
체포에도 불구하고 귀국해서 광주에 갔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일을 사과했습니다. 그는 왜 갑자기 사과한다고 했을까? 어쩌면 그의 방명록에 답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왜 어둠이냐고 물었더니 돌아온 그의 답, 다시 보겠습니다. 저 또한 이기적인 마음에 저의 가족들이 죄를 짓는다는 걸 알면서도 항상 숨어서 죄를 피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어둠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의 할아버지의 만행, 그리고 그 비자금으로 살아온 가족. 그래서 그는 그동안 어둠 속에서 나오지 못했던 건 아닐까. 그래서 비로소 진정한 사과 후에 빛을 마주볼 수 있었던 건 아닐까. 사람이란 원래 불완전해서 그가 앞으로 또 어떤 말, 어떤 행동을 보여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의 진정한 사과는 많은 사람들을 위로하기에 충분했습니다. 또 생각해보면 우리 또한 그런 사과는 너무 오랜만입니다. 학교폭력을 장난으로 치부하기도 했고 사과하고 바로 며칠 뒤에 똑같은 행동을 벌이기도 합니다. 책임자로서 사과한다지만 결코 그 책임을 보여주지 않던 모습도 우리는 봤습니다. 사과에 진심이 없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피해자에게 공감이 없기 때문입니다. 또 무엇보다도 염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보겠습니다.